네, 저희 매일 아침 굿모닝 증시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략주 드리고 있고 공략주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수익 아주 잘 내고 있죠. 오늘부로 299개, 299개 종목이 이제 목표 주가 달성했으니까 300개가 머지 않았는데 이를 앞두고 여전히 아직 보유 중인 아직 수익 전인 종목들이 많지 않지만 몇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만 매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우 나는 똥손인가 봐 이런 얘기 많이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똥손 특집으로 그동안 아직 수익이 안 난 종목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AS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 때 매일 점검을 해드리긴 하지만 또 매일 똑같은 종목을 매일 말씀드리기도 좀 뭐해서 이렇게 좀 녹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유석 대표님과 계속 얘기 나눌 거고요. 뭐 시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제 애들 종목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답답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뭐 전면전이냐 아니냐 막판에 극적인 휴전이냐 아니냐 뭐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예상을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6월 FOMC 회의가 6월 14일에서 15일간 열립니다. 그런데 이걸 앞두고 연준에서 지금 매파 빅스텝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금리를 벌써 올렸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잘못한 거다.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뭐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죠. 예, 아 쓰고 아 차가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조기 긴축의 필요성까지 역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는 지금 침체 가능성이 또 이게 진보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GDP 성장률 3.0에서 2.8, 중국도 지금 5.5에서 4.5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오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들도 그러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중국은 또 봉쇄 장기화 쇼크로 인해서 2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것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파묘 수출 중단을 한 데 이어서 인도가 또 밀 수출까지 중단을 하면서 식량 무기화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제 방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프라임워크라고 하는 IPEF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8개국이 참여하는데 대만, 인도까지 넣어서 반중 경제협력, 반중 경제 동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 분위기는 최악인 상황이죠. 네.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도.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M&A 관련주, 뭐 2분기 실적 호전주 이런 걸 잡으셔야 되고 중국 관련주들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금리 인상기 수혜주는 역시 실적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되니까 시장이 이렇다 보면은 딱히 장사 없다 얘기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에너지주인데요.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GS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많이 좀 속을 세게다가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와서 두 번째 공략주 했을 때는 다들 이제 이익을 보셨을 거고 오히려 그 예전에 공략했을 때 높게 사신 분들은 아직은 수익이 안 난 그런 상태일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부터 짚어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그 48,700원이 일본 고점이었는데 이게 3월 7일 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 공략을 했을 때가 아마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공략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게 사신 분들이 많았고 그때 매수가가 47,000원 네. 높으신 분들은 47,000원대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48,700원에 못 팔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겨울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가스공사는 이제 가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날씨가 추워져야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가스전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점을 36,000원 찍고 나서 지금 45,000원대 고점 찍고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한 42,000원대 2차 매수 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을 목표가로 드렸는데
1차에 들어간 거는 아직 수익 실현이 안 됐지만 2차에 들어간 거는 목표 주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95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지수 급락에 따라서 좀 하락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완만한 상승 기대를 합니다. 유가나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는 만약에 휴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근인 47,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S-오일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익 실현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네, 그리고 또 대성에너지도 여러 차례 차익 실현했고 한국석유 뭐 이런 것도 여러 차례 차익 실현했는데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안 돼 있는 종목들만 보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살짝 목표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또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2차 전지의 비중이 아마 2차 전지가 한 6대 4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저점을 잡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3만 원, 22만 원대 부근 정도에 오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하방이 19만 원대, 19만 8천 원, 그다음 박스권 하단, 그다음에 상단이 22만 4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22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한번 차익 실현하고 SK온이라고 하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그 이후에는 조금 뭐 그것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23만 원대 부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22만 원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G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GS는 제가 보면 제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개파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뚝 떨어졌는데 일단은 양봉을 내주고 있습니다. 21선이 깨지면서 내려왔는데 GS는 지금 GS 글로벌, GS 리테일 뭐 이런 소비주들, 자회사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개파락이 나타났는데 49,350원이 일본 고점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인데 아까 보신 S-오일이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보다는 일봉 주봉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보면 지금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S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오늘 개파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저기 유가 전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한 45,700원 이상 21선 위에만 종가가 마감할 수만 있다 그러면 45,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48,000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5만 원 목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주 아직 수익 전인 종목들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GS까지 한번 쭉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짜 답답하신 게 최근에 게임주일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가다가 요즘 못 가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저희가 딱 얘기 드리고 그 한동안은 좋았다가 그날 뭐 급등도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 공개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메이저들의 매도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펄어비스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손절 타이밍도 늦었다. 이런 얘기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펄어비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늦었죠. 사실은 초기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개파락했을 때 잘랐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을 때는 이게 단기 악재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낙폭과대 저감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근데 점점 더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그 공략한 그 날은 되게 좋았거든요. 공략한 날은. 네, 그런데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래서 보면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우리는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락을 테마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손절 라인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형주들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낙폭 과대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게임주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는 그대로 급락한 다음에 오늘도 지금 신저가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6,100원? 장중에 저점 깼고요. 700원이죠. 지금 56,700원. 네, 10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지금 여기 주봉을 보면 저점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섣불리 저점이다, 물타기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비중이 적으면 까짓거 내가 손에 났으니까 언제라도 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거를 자꾸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가 급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건데 여기가 저점이 아닐 경우는 이게 반등이 나올 때 전부 이게 매물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냐면 많이 올라와 봐야 75,000원 넘어가기 힘든 건 거죠.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방위 동맹, 경제 동맹을 이제 그 미국과 형성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반중 노선 대열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 영향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게임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볼 거고요. 네. 그래서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도 약할 겁니다. 화장품이나 게임주들 조심해야 되고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약하게 반등 나올 때, 처음에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이 빠져요. 네. 반등이 약하면 그 다음날 하락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서 많이 실감을 하실 텐데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펄어비스는 그렇고요. 지금 게임주 당분간 안 좋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가 또 있죠. M게임입니다. M게임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펄어비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봉상으로 지금 개파락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지금 열혈 강호, 동남아 쪽에 하지만 역시 중국 오픈 뭐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박스권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2, 3% 하락인데, 지금 게임주들은 지금 손실을 생각지 마시고, 반등이 약하면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예,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들 쪽이 바이든 방한하고 나서 계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 사업들 쪽에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앞장서서 아까 그 경제 동맹, 인도 태평양, IPEF 쪽에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일본과 한국, 이런 호주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랄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울 거고 딜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비핵화 전제로 한 협상, 이런 과거 카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상태는 유지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밀접한 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고요. N게임은 실적이 좋아서 동남아 쪽 매출도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저점만 조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 10,000원 이전에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N게임까지 게임주 봐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저희가 수익을 냈던 섹터기도 합니다. 지금 또 다시 들어갔죠. 블록체인, NFT, 가상화폐, 메타버스 한꺼번에 좀 볼게요. 비덴트, 다날,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티픽, 나무가. 또 나무가는 또 로봇주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이쪽에도 속해 있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재공략한 비덴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지금 이 비덴트나 이제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얘기할 때 최근에 루나, 테라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담보로 제공한 걸 갖고 했는데 달러 연동해서 움직이는 걸로 해서 굉장히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데 91%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트코인 시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5.19% 하락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루나나 테라 때문에 하락한다 그러면
하방에 지금 하방이 25,000달러, 6,000달러예요. 근데 최근에 30,000달러, 31,000달러까지 갔다가 28,000달러에서 지금 하락하는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무슨 이상한 코인들 쪽에 잡코인들이 정리되고 나면 반감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채굴 물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분명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우리는 채굴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들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볼 것도 없이 저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바닥에서 사고 있고 개인들은 다 던지고 있죠. 아 이제 비트코인 끝이구나. 루나 테라를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자리에서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차트로 보면 더 이상 내려올 자리가 없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래가 바닥이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던지는 건 다 개인들이다. 기관들까지도 바닥에서 조금씩 사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좀 더 버티시면 괜찮을까요? 이거야말로 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버티는 사람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기술투자는 그나마 비덴트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시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봉을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봉을 보면 거래는 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바닥에서 사고 있고 기관들도 조금씩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위에서 던지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루나 테라 쇼크 때문에 개인들은 야 이거 휴지 조각 되느니 손절해서 남아있는 원금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 개인들은 다 팔고 있죠. 예,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뭐 1,000주, 2,000주 산 거는 이건 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살려고 준비하고 있죠. 사다가 팔다가 기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도 제가 볼 때 이제 바닥권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쪽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저점 잡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다음 주면 5월 말인데, 그래서 적어도 FOMC 회의 끝나고 나서요, 6월 중순 경에는 저점 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이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오기투 비덴트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6월 중순까지. T사이언티픽은 이거는 사실은 지금 신저가인데요. 역시 별도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는 흑자인데 그래서 장중 신저가 기록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시총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슈에 민감해서 급락과 급등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T사이언티픽을 손절을 안 하셨다 그러면 역시 주봉을 보면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죠. 네. 이 저점과 비교해 보면 저점을 깼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타이밍이 늦었다 그러면 버티기 해야죠. 지금은 네.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셔야 되고 약간 반등했을 때 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손절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관없죠. 근데 비중이 적으면 손절해도 괜찮고. 네, 아주 적다. 뭐 저는 처음에 뭐 한 10주씩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손절해도 한 10달러, 2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기 모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 물타기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저점을 확실하게 찍고 돌아설 시점에 물을 타도 늦지 않는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날도 네. 이 종목도 저희가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공략해서 아직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뭐 오늘 시장 분위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데 네. 다날도 정말 사업 내용이나 성장 동력은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역시 이 다날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NFT 또 결제 그다음에 이게 다 엮어져 있어서
성장주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온몸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실적 전망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네. 영업 손실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고, 근데 하락폭은 크지 않은 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역시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또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나스닥 급락, 그 다음에 기술주 하락 때문에 역시 동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진정이 되려고 하면 역시 경기 지표가 돌아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실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6월 FOMC 회의 이후로 보는 게 뭐냐면 그때 금리를 한번 더 올리고 나면 네. 그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성장주 중에서도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로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다날도 지금 단기 낙폭 과대에 있다. 기술적 반등은 적어도 10,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가를 또 네, 이쪽에 넣어두셨네요. 뭐 로봇주기도 한데 이쪽 사업도 하고 있어서 나무가 최근에 조금 오르다가 네 오늘은 조금 빠지고요. 나무가는 정말 다리를 너무 많이 걸치고 있죠. 문어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메타버스하고도 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와도 관계가 있고 또 보면 가상화폐랑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많이 하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저점을 깨지 않았고요. 지금 완만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점을 뚫은 시점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14,600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12,000원대 정도에서 13,000원대 정도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면 지금 성장주나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종목 중에서 이런 주봉을 만들어 놓고 있는 기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12,000원, 13,000원 로봇 관련 주로도 엮여져서 간다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나오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리포트가 뭐 체질 개선이 돋보이는 호실적 나왔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그 투자 증권사 리포트에 목표 주가를 안 줘요. Not rated.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러니까 나중에 네. 좀 타이밍이 좋을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면 되니까 12,000원, 13,000원 사이에서는 반등 시 매도하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가 11,500원 정도 나옵니다. 한 12,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주셨어요. 진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뭐 카메라 모듈 쪽도 하고 로봇용 3D 센싱 뭐 모듈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다른 뭐 메타버스주나 가상화폐 결제주에 비교해서는 덜 빠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견조하긴 합니다만 또 시장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면 이익 실현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엔데믹 관련해서도 여러 좀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강원랜드 저희 이익 실현이 됐지만요. 또 다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부터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막 가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게 억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변수는 뭐냐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시그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리오프닝이나 엔데믹이 됐을 때 이런 쪽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이 봉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항공은 실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유가 때문에 유가 할증 때문에 그 항공권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예약을 하려고 몇 군데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뭐 가격들이 너무 코로나 많이 이전 대비해서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은 지금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 정도 나는 이거 기다리지 않고 현금이 묶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팔고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확신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역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28,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강원랜드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드렸다가 조금 낮춰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급락하죠. 그러니까 항공주가 안 가는데 카지노가 간다. 이거는 좀 순서가 바뀐 거고요. 특히 그런데 강원랜드가 그동안 안 썼던 거는 내국인 카지노였다는 거. 그래서 해외여행이 이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행 쪽으로 활성화되면서 이제 강원랜드 쪽이 상승을 했는데 예, 경기가 영향을 받으면 강원랜드라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락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코스맥스나 네. 한국콜마 이런 걸 수익을 냈었잖아요. 네. 근데 뒷북 치신 분들은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지금 반중 노선에 우리가 연대해서 들어갈 동맹의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저점 공략해서 우리 매도 타이밍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주르륵 하락하면서 여기서 개파락에 이런 자리까지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네. 터지면서 이게 저점이 아닌 계속 내려오잖아요. 화장품 관련주 다 이래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 그러고요. 그동안 그나마 코스맥스는 ODM 쪽에 그 원료,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네. 영향이 덜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다 주저앉았어요. 네. 한국콜마도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죠. 근데 한국콜마도 한번 보시면 지금 타이밍이 예, 한국콜마 지금 타이밍을 보시면 네. 지금 한국콜마도 지금 상승하다가 쭉 흘러내리는 거 보시죠. 화장품 관련들도 지금 이렇게 맥없이 쭉 흘러내립니다. 이거를 저점이다 낙폭 과대다 덥석 잡았다가는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콜마 홀딩스도 보면 네. 지금 지주회사긴 하지만 지금 낙폭은 좀 덜하긴 한데 역시 우하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털고 있고 뭐 개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 관련주들은 당분간 접근 금지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게임주도 화장품 관련주도 당분간 접근 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한 이 정도 오면은 이 종목은 이익 실현하자라고 AS 해드린 종목도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가격대 잘 체크하셨다가 또 요즘 시장 상황 고려해서 다들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님 오늘 좀 목이 안 좋으시죠? 네, 이 똥손 특집을 또 이어서 할 건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장에서 사실 목표가를 급락하는 장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급락할지는 모르고 네. 저희가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한 건데 다음 주에는 진짜 조금 더 기쁘게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합시다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